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를 도와주시는 교육 컨설팅 더 완의 수석 컨설턴트 최재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요일 밤이라 그런지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네. 제가 어저께 드디어 역사 방송을 찍었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아마 엄청난 방송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 방송을 하면 좀 고기도 좀 사주시고 그러나요? 아니요. 그분들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면 안 되네요. 네. 완벽한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 우리의 상식과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뛰어넘는 엄청난 역사적인 내용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전문가가 있으면 다르구나 이런 어떠한 생각들을 갖게 되었어요. 드디어 그래서 월수금 체제가 확보되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인데, 안타깝게도 그 사이트 상에서 저희들한테 질문한 사항이 없어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학생부 기재사항에 관련된 교육부의 변경 지침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수학의 기하 벡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중학교 3학년이죠. 아직은 중학교 3학년이죠. 좀 그렇죠. 있으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고1이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에는 기하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공청회에서 제안했던 안 자체가 1안과 2안이었는데 그렇죠. 두 가지 안 모두 다 그 기하는 제외되는 걸로. 그렇죠. 아직 뭐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죠. 자,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재환 쌤께서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 방송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더 해주시려고 지금? 제가 요청해서 만든 겁니까? 예. 보시면 이제 2021 수능 출제범위 예시안이 나왔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안, 2안이 지금 제시가 됐는데 1안, 2안에도 공통적으로 다 기하가 일단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선택되든 간에, 물론 이제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기하가 일단 수능에서 안 나온다는 거는 뭐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뭐 지금 여론에서도 뭐 기하를 안 배우고 어떻게 뭐 공학을 하냐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해주세요. 그러게요. 제가 이렇게 왜 말이 좀 빠르더라고요. 왜 뭐 들어보세요. 한번 배속하는 것 같아요. 들어봐요. 들어보는데 저는 들을 때는 말이 빠른지 잘. 그래요? 막 배속하는 것 같아요. 막 옛날에 그 처음에 워커맨 나왔을 때 1.5배속으로 막 듣는 듯한 느낌이에요. 제가 또 일요일 밤이라서 막 달리는 좀 느낌이. 배고픈 거 아니에요? 네, 조금 더 천천히 말을 하면은 사실 이제 기하가 실질적으로 수능에서 거의 제외된 게 거의 좀 많이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에서 기하가 제외됐을 때 뭐 나중에 공학이나 이런 분야에서 수학 능력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같은 이제 좀 비판 여론들도 좀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결정적인 게 사실은 이제 내신에서의 변화가 더 결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내신에서 변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기하가 원래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진로 선택 과목이 수능에서 제외된다는 건 예고가 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로 선택이 지금 그 교육부 지침을 보면은 평가 단계에서 진로 선택은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교과목 선택을 좀 자율권을 부여하고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금 3단계, A에서 C 3단계로 지금 평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A가 아마 이제 절대평가로 80점이면 A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좀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선택을 했을 때 그 내신 대비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여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를 듣지 않는 학생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하가 그러면은 그 수능이나 내신에서 거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는 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신에서 결국 수학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내신에서 수학에서 변별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범위는 결국 이제 미적분까지로 한정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수학이 고등학교 그 내신 과정에서 수학의 범위를 축소를 가져오는 것이고, 또 미적분까지만 실질적으로 변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학이 입시에서 가지는 변별력 자체가 낮아지는 결과가 이제 발생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내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원래 그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였죠. 최종 확정된 문이과 통합안에 대한 발표 결정문을 보면
원칙적으로 진로 선택은 수능 출제 과목에서 제외한다라고 네, 이미 그렇죠. 그때 네,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네, 때 그렇죠. 정해졌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수학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이 기하 벡터였고요. 과학의 경우에는 물투, 화투, 생투, 지투였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과학은 좀 보는 쪽으로 좀 결정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렇죠. 수학에서의 기하 벡터는 좀 출제가 되지 않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수학에서 킬러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네, 문제의 대부분이 미적분과 기하 벡터를 이제 같이 이제 연결하는 문제였던 그렇죠. 거기 때문에 예, 예. 사실은 뭐 다 맞으면은 뭐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나머지 과목도 다 맞는다는 전제하에 뭐 수학을 다 맞으면 수리과를 다 맞으면 뭐 서울대 의대나 연대 의대를 가고 뭐 하나 틀리면 뭐 연대 의대나 뭐 성균관대 의대를 가고 뭐 두 개 틀리면 뭐 배점에 따라서 뭐 한양대 의대를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학생들이 이해했단 말이죠. 결국은 굉장히 소수의 학생들만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냈고 너무나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냈었어요. 네, 네. 수리과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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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주범이 결국 기하 네, 맞습니다. 네, 벡터인데 그건 맞습니다. 네. 이걸 빼겠다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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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수리가에서 사실상의 변별성이 상당히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재환쌤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내신- 그것도 문제지만 네, 그렇죠. 내신에서 아마 1월 달에 발표했죠. 그 교육부가. 이번에 이제 학생부 기재 사항 자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진로 선택의 경우에는 내신을 A, B, C 세 개의 단계로만 평가를 해라. 네. 이런 어떤 권고사항을 보냈다면 A, B, C라는 것은 사실상 80점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이해한다면 1등급인데 네, 그렇죠. 네. 그럼 80만 받으면 1등급인데 네, 그렇죠.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과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그 과목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과목에서의 상대적 성적이 일단 학생들에게 의미 부여를 하기 좀 쉽지가 않겠죠. 네, 그렇죠. 상위권 네, 대학에선. 네. 그랬을 때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다면 수학의 변별성의 최대치는 공대를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는 미적분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네.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배가 고프시더라도 좀 천천히 해주세요. 아니, 많이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이번에 역사 방송을 하면서 반성을 했는데요. 네.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똑똑하신 분도 많고 즐겁게 방송하시는 분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이게 좀 할 거면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달라진 어떤 예상되어지는 범위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이과의 모든 학생들이 선망의 대상인 의대 입시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예. 의대 입시는 뭐 수학의 능력으로만 책정이 되는 권리. 현재까지는 어쨌든 수학을 잘해야지 의대를 간다는 네, 그런 네. 이야기가 네, 있었는데 그렇죠. 일단은, 네. 기하가 빠지고 일단 미적분까지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상의 의대 입시에 있어서 결정적 변수를 차지하는 게 수학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 수학이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뭐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것들이 또 이제 변수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예전에 수학이 너무 많이 니까 수학을 좀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수학을 위주로 쭉 평가를 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약간의 수학을 갖고 평가를 할 수가 없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생물화학으로 내려올 것이고 그렇죠. 예. 특히 생물이 메인 과목이 될 것이고 근데 사실 뭐 생물도 뭐 투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로 선택이고 내신을 A, B, C로 평가한다면 뭐 웬만한 아이들은 또 역시 생물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테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과목 뭐 영어, 국어 네,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내려갈 연세적으로 내려간다. 어차피 의대는 최상위 애들이 가니까. 네, 그렇죠. 예.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잘하면 그 문과 최상위 애들도 한번 도전해 보겠네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그래서 약간의 호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외국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제 경상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공대도 지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봉사 많이 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생물에 대한 어떤 특이한 어떤 활동적인 내용이 있고 영어에 좀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은 의대 지망도 뭐 가능하겠죠. 네, 네. 지금과는 좀 약간 입시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네, 모습인 네.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우리 그 대한수학학회인가요?
굉장히 막 격렬한 반대를 하시면서 왜곡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수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오해가 있다면은 미국과 뭐 일본도 기하를 다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왜곡 아닌가요? 이분들이 알면서 왜곡한 거 아닌가요? 뭐 억지로? 알면서 그러실 수도 있죠. 예. 예,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쁜 게 알면서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들 이러시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미국이 무슨 우리나라 수리가 21, 29, 30 문제를 냅니까? 인권 침해가 된다고 난리가 날 텐데 그런 문제 안 냅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 도용 나오는 거 아닌가요? 도용을 기하로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3 도용을 기하로 그렇죠. 막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AP 같은 거 과목도 이제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AP 과목 보시면 알겠지만 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네, 근데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범인은 기하라고 얘기하지만 범인은 기하죠. 그냥 그 기하가 중3 도용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내용이 좀 지적 이제, 수준이 그렇죠. 문제의 수준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거 억지로 이름이 같다고 해서 평가의 내용이 같은 건 아닌데 의도적 좀 왜곡이 아닌가 이런 어떤 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문과 학생들한테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리가에 21, 29, 30을 하면 대한민국은 그 수학학원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한 집 건너 한 집씩 건물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겠네요.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수학학원들 막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으나 필요한 학생들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필요한 학생의 범위를 과연 어디로 볼 것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뭐 교육당국이 알아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사실상의 기하가 언론 보도에 따르고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를 통해 봐도 기하는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2014년에 확정을 했어요. 안 내겠다고. 이게 만약에 정권이 만약에 탄핵 정국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가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 게 작년 8월이었거든요. 그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만약 발표가 되었으면 이거 논란의 여지 없이 수능도 공통수능, 선택수능으로 바뀌었을 거고요. 기하백타는 수능에서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교육적인 내용을 정치적인 형태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이제 문제가 좀 된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학생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은 채. 어쨌든 진로 선택은 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수능에서 일단 출제를 배제한다. 이렇게 일단 좀 이해를 좀 잠정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안 해도 되는구나. 수능까지는. 또 그럼 희망을 갖는 게 뭐냐면 그래 그러면 범위가 약해졌는데 좀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영향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좀 수학을 좀 이렇게 희망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있는데라는 어떠한 반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그 교육부의 어떠한 예상되어진 지침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교육부가 작년 올 1월에 그 학생부 지침 사항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또 이렇게 한 꼭지로 저희가 한 20-30분 또 설명을 해야 될 사안이긴 한데 이 내용에 근거하면 여러 학교에서 같이 수업하는 공통 수업의 경우 역시 ABC로 평가를 하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교과 과목도 가능하면 내신 평가는 ABC로 해라. 그래야 애들이 진로 선택을 듣지 않겠냐. 그렇죠. 네. 아니 뭐 그렇게 너무나 진로 선택을 어렵게 하면 그거 누가 듣냐. 성적이 너무나 힘들게 만들면 아이들이 듣지 않으니까 취지는 기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 ABC로 해라라고 하는 건데 수학의 경우에는 기하 벡터가 ABC에 포함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 절대적인 형태의 어떠한 수학의 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과목이 위에 군림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모든 과목이 위에 군림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중요한 과목이긴 하지만 그러한 것이 제도와 환경 속에서 서서히 이제 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학자 분들께서는 좀 화가 나셔서 제자들도 걱정이 되시는지 막 성명서도 발표하시고 일부러 아시면서 의도적인 그 왜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뭐 마치 우리나라 수능처럼 굉장히 어렵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것처럼 왜곡을 좀 하시는데 좀 그렇게는 좀 안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나라 어떠한 수능 문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까지 미국의 수능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까지 어렵게
문과 학생들에게까지도 과도한 형태의 어떠한 수학적 계산 능력을 요구한다라고는 보여지지가 않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문항을 놓고 좀 비교하는 좀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SAT 몇 번 문제를 보라. 수준이 이 정도다. 우리나라 수능 문제를 보라. 수준이 이 정도다.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근거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으실 겁니다. 왜냐면 안 되니까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도 인생의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고요. 그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좀 배려를 좀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의도적 왜곡은 좀 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학자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좀 안타까움을 갖고 계실 수는 있겠죠. 이 대목에 대해서 진짜 수학 교수님들과 함께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 진짜 궁금해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고 뭐 이분들 싶어요. 입장에서는 이제 배워야 될 걸 안 배운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죠.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예전에도 보면 이제 뭐 미적분 같은 것들이 좀 제외돼서 대학 수학 능력에 좀 문제가 생겼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론들이 있긴 했으니까 아마 그 측면에서 좀 얘기하신 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수학을 하시는 분들은 뭐 수학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니까 어쨌든 이런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제가 근데 사실 이 얘기를 왜 많이 했냐면 이 정도로 강렬하게 저항을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뒤집어질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이걸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아니 이거 뻔히 아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박신양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 박신양이 이제 조폭인데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스님이랑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오랑용 이렇게 화투를 치시다가 박신양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그 스님이 구라를 치시면 어쩝니까? 이러면서 비슷한데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거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또 멋쩍으면서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갑자기 막 확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니 그 아실만한 분들이 이게 같은 게 아닌데 이름이 같다고 해서 난이도가 같은 게 아닌데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이걸 난이도가 같다라고 또 이게 주장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쪽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좀 이해해서 그렇죠. 혹시라도 모를 수 있으니까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실 필요는 있다. 저희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능에서 기하가 제외되는 것이 일반론적인 이야기인데 네, 그렇죠. 그러나 한번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자. 뭐 아직 뭐 그래봤자 뭐 몇 달 안 남은 거고요. 뭐 그 정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애들이 갑자기 뭐 수학을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니까 끝까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달라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오히려 우리 최재환 그 컨설턴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재환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내신에서의 변화가 오히려 더 그 기하백타 문제에 있어서는 더 심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쌍끌이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수학에 있어서의 난도와 변별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학생부 변경 사항 있잖아요. 기재사항. 네. 이거 한번 정리해가지고 언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다음 주에도 만약에 또 질문 사항 없으시면 이거 좀 해서 항목 하나하나 놓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그렇죠. 자, 오늘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요 정도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으셨던 관심을 가지실 만한 어떠한 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미리 공지하겠는데요. 저희가 금요일 날 이번 주에 대망의 역사 방송이 이제 오픈되는데 그 전에 3월 1일 날 특별 기획 방송이 나갑니다. 이게요, 엄청난 방송이 나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올해 서울대학교를 합격한 3명의 학생과 서울대학교를 합격시킨 학부모님을 모시고 저희가 긴급 좌담회를 무려 6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엔 뭐 했고 4월 달엔 뭐 했고 6월 달엔 뭐 했고 7월 달엔 뭐 했고를 매 월별로 한꺼번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요. 경험과 느낌이 사라져요, 애들이. 이게 작년에 저희가 6월 모평 때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불러서 6월 모평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9월 모평 때 얘기했는데 애들이 기억이 안 난대요. 1년 전 일이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생한 선배들의 어떠한 경험을 듣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술을 좀 많이 먹기 전에 쌩쌩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학생들과 함께 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6시간이 넘는 이제 녹음을 했는데 그거를 저희는 한꺼번에 녹음을 했지만 그거를 3월 달에 한번 들려드리고 4월 달에 한번 들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3월 달 방송에서는 이 학부모님 방송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뭐 3월에 뭐 했고 4월에 뭐 했고 이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분은 전체적인 어떠한 고3 학생들의 입시 전반에 대한 내용을 3월 달에 한번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엄마는 저래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도 한 번쯤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고3 수험생들은 매월 1일 날 저희가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3월 1일 방송 나가고 4월 1일 방송 나가고 요거는 특별 기획 방송으로 월수금과는 무관하게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는 그런 교육진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늘 핵심적인 형태의 컨텐츠를, 좋은 컨텐츠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재한쌤 배고파서 말 빨리 한 거니까, 제가 끝낸 다음에, 같이, 콩나물국밥이라도 먹어야 되겠습니다. 재한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